안녕하세요. 만학도 영어 23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영어의 수 중에 기수와 서수 두 가지를 공부를 했었죠. 집에서 연습들 많이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선 기수로 읽을 수 있는 우리 시간을 한번 말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시간은 몇 시인가요? 자, 제가 이 수업을 만들고 있는 시간은요. 11:23입니다. 11:23. 몇 시 몇 분일까요? 네, 11시 23분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오늘 날짜는 며칠이에요? 영어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이 수업을 만들고 있는 날짜는 April 22nd. April 22nd입니다. 몇 월 며칠일까요? 네, 4월 22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문제 하나 드렸었죠? 제 생일을 영어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생일이 몇 월 며칠인지 해석하셨어요? 자, 제 생일은 January 8th, 1월 8일이었습니다. 맞추셨어요? 자, 여러분 생일도 한번 영어로 말씀해 보세요. 자, 오늘은 이제 비동사 우리 부분을 공부를 다 하고 이제 새로운 동사, 조동사를 들어가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시작해서 조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조동사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자, 조동사라는 것은요. 한자로 풀면은 도울조자의 움직일동 말사예요. 자,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입니다. 자, 동사를 도와주기 위해 사용되는 동사가 조동사입니다. 자, 동사를 도와주기 위해 사용되는 동사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동사를 도와주다니. 자,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동사 중에, 동사라는 것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동사 중에 간다, 가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디에 갈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가면은 간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죠. 근데 가다라는 동사는 가다라는 뜻밖에 안 되잖아요. 자, 근데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가는데 오늘 가는 게 아니라 내일 갈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간다라는 말을만 쓸 수는 없잖아요. 갈 것이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가다라는 표현은 가다라는 동사를 이용할 수 있지만 것이다라는 것은 그 단어 안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것이다라는 것을 보태어주기 위해 새로운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동사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동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동사를 조동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동사의 위치, 조동사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조동사의 위치는요. 자, 도와주는 동사의 어디라고 되어 있나요? 앞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동사라는 것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그랬죠. 자, 움직일 거예요. 동사가 움직일 거예요. 뭘 어떻게 하면서 움직이느냐 하면 자, 동사가 수레를 끕니다. 영차 수레를 끌고 갈 거예요. 자, 그런데 조동사가 동사를 보니까는 도움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그 수레를 끌고 가는 동사, 우리가 이제 조동사의 도움을 받는 동사를 본동사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 그 본동사를 도와줄 겁니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는 앞에 가서 이 본동사가 끌고 가는 수레 앞에 가서요. 그 수레를 같이 끌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수레, 본동사가 끌고 가는 수레 뒤에서 밀어주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 조동사는 이 두 가지 도우는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느냐? 자, 1번 앞에 거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무슨 말이냐? 본동사 앞에 가서요. 수레를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조동사는 본동사가 수레 끌고 갈 때 어떻게 도와준다고요? 앞에 가서 끌어줍니다.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조동사의 위치는 도와주는 동사의 앞이다 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조동사가 나오는 문장에는 동사가 두 개가 나오죠. 조동사 하나, 그 다음에 조동사의 도움을 받는 본동사 하나, 동사가 두 개 나와요. 이 동사가 두 개 나올 때는 순서가 누가 1번? 조동사가 1번, 본동사가 2번. 아시겠죠? 자, 조동사는
도와주는 동사, 즉 본동사의 앞이다. 자,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조동사는 도움을 받는 동사, 즉 본동사, 그죠? 조동사의 도움을 받는 이 본동사는요, 반드시 어떤 형태로 써야 되느냐? 원형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누가 나를 도와줘요. 자, 내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뭐 얼굴에 뭐 화장하고 뭐 옷 제대로 갖춰 입고 그럴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조동사의 도움을 받는 이 본동사는요, 반드시 원형이에요. 신발은 제대로 신었나 모르겠어요. 자, 도움을 받는 동사는 뭘 꾸미거나 치장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원형으로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조동사의 도움을 받는 동사는 반드시 원형이어야 된다. 자,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지만요. 나중에 이 조동사가 끝나고 이제 일반 동사로 들어가게 되면 원형이 뭐고 꾸미고 화장한 게 어떤 형태인가를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외워두세요. 조동사의 도움을 받는 동사는 반드시 원형이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거예요. 조동사는요, 주어의 인칭과 수의 관계없이 하나의 모양입니다. 모양이 하나예요. 자, 우리 앞에 배운 비동사는 어땠어요? 비동사는 현재형만 해도 모양이 막 3개였죠? am 있었고, is 있었고, are 있었잖아요. 자, am, is, are 3개나 되는 거 어떻게 썼어요?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다른 걸 썼었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조동사는 인칭과 수 아무 상관없어요.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안 쓰고 모양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현재형에서 하나만 있습니다. 과거형 물론 있어요. 과거형 있지만 지금 우리는 현재형을 위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할 거니까. 자, 다시요. 조동사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모양만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조동사는 엄청 쉽죠. 비동사에 비하면. 비동사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양을 썼으니까 힘들었어요. 하지만 조동사는 쉬워요. 주어의 인칭과 수 안 봐도 됩니다. 그냥 뜻에 맞는 조동사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조동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기 지금 4가지의 조동사를 이렇게 써놨는데, 물론 이 4가지 외에도 조동사가 더 있습니다. 더 있지만, 우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조동사 4가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자, 이걸 다 충분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요. 이제 여유가 되면, 다른 이 조동사 말고 외에 다른 조동사들도 알려드릴 텐데 우선 가장 중요한 여기 있는 조동사 4개를 집중해서 외워두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조동사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조동사는 will이라는 것이 있어요. will. 자, will이라고 읽습니다. W-I-L-L. 자, 뜻은 뭐예요?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미래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미래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할 것이다 라는 미래의 뜻을 이야기할 때는 그 동사에다가 앞에다가 will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실 때는요. 것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것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will이라는 조동사가 쓰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가다, 간다가 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갈 것이다. 것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will이 앞에 붙겠구나. 가다 앞에 붙겠구나.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사용이 됩니다. 난 밥을 먹겠다. 혼자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자, 의지를 나타낼 때도 will이라는 이 조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can. 요것은 can이라고 읽습니다. can. 우리 깡통을 나타내는 그 명사도 can이라고 하죠. 발음은 똑같습니다. 모양도 똑같고요. 하지만 얘가 조동사로 쓸 때는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할 수 있다. 가능을 나타내죠.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하는 거 있죠. 가능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도요. 수라는 특정한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라는 특정한 말이 들어가 있으면은요. can이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자, 갈 수 있다. 나 갈 수 있어. 갈 수 있다. 수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가다 앞에 can이 붙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may라고 쓰는 거 있어요. 자, may는 may라고 읽습니다. 자, may라고 읽고요. 자, 해도 된다. 해도 좋다. 니 그거 해도 돼. 가도 돼. 가도 좋아. 라는 허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허가를 나타내 주는 이 조동사는 may라는 조동사를 쓰게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앞에 그 날짜 하면서요. 이거 보셨을 거예요. M이 대문자로 써져 있으면서 이렇게 생긴 글자 보셨을 거예요. 보셨죠? 자, 스펠링은 똑같죠? M-A-Y. 그죠? 근데 다른 점은 이 조동사는 M이 소문자로 써져 있지만 M-A-Y, may 할 때 이 M은 대문자로 써져 있어요. may가 뭐였어요? 기억하십니까? 5월이었죠? 5월. 자, 그러니까 M-A-Y를 보셨는데 대문자로 써져 있다. 그러면 5월이구나. 그 다음에 소문자로 써져 있다. 조동사 해도 좋다 해도 된다의 조동사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 may는요. 해도 된다 해도 좋다의 첫 번째 뜻 말고요. 두 번째 뜻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뭐일지도 모른다. 일지도 모른다. 약한 추측이에요. 약한 추측. 한 50% 정도의 가능성을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may다. 가도 좋다 말고 갈지도 모르겠다에서도 may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must라는 것이 있어요. must, must. 자, must는 해야만 한다. 자, 위에 하나 빠졌어요. 자, may는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도라는 말이 들어가요. 도, 이렇게, 도. 여기도 도가 들어가죠. 그래서, 가도 좋다, 먹어도 좋다, 먹어도 된다, 자도 된다. 이렇게 도가 들어가면, may가 들어가겠구나.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것이 들어가면은 무슨 조동사랑 관계 있다? will이라는 조동사와 관계 있어요. 수가 들어가면요, can과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가 들어가면 may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편하실 거예요. 외우시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조동사 네 번째 마지막 must입니다. must, must라고 읽습니다. must. 자, 해야만 한답니다. 해야만 한다고요. 의무를 나타내요. 가야 된다. 먹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자야 된다. 이런 거 있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자, 그럴 때는 must라는 조동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may가 첫 번째 뜻 말고 두 번째 뜻이 있었듯이요. must도요. 첫 번째 뜻 말고 두 번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요. 예를 들면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두 번째 뜻은요. 임에 틀림없다. 임에 틀림없다. 강한 긍정 추측이에요. 강한 긍정 추측. 다시 말해서 한 90% 정도, 많게는 99% 정도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야, 선생님은 좀 그렇고, 망나님에 틀림없다. 저거 하는 거 보니까. 요렇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 90%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추측을 하실 때는 must라는 조동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에 틀림없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제가 드린 네 가지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할 것이다, will, 할 수 있다, can, 해도 된다, 해도 좋다, may, 또는 일지도 모른다, may, 해야만 한다, 임에 틀림없다, must. 이렇게 네 가지의 조동사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 조동사를 가지고요,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할 건데, 제일 먼저 만들 문장은 뭐냐 하면 조동사가 들어간 긍정평서문입니다. 자, 조동사 긍정평서문. 조동사 긍정평서문 장문 연습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영어 좀 볼게요. 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뭡니까? 평서문이죠? 평서문이에요. 자, 평서문은 우리가 비동사 할 때부터도 했습니다. 평서문이라는 것은요, 다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이죠? 다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이 평서문이에요. 자, 평서문 하면은 영어에서는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온다?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평서문 하면 1번이 뭐다? 주어. 기억하시죠? 평서문 하면 1번이 주어예요. 그래서 주어가 제일 처음에 나왔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비동사 할 때 평서문 할 때 주어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 따라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말은 동사가 문장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말은 끝까지 다 들어봐야 안다라고 그러죠?
동사가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지만 영어는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다. 자, 그 첫 번째 예로 평서문 보셨죠? 그래서 평서문은 우리말의 동사가 맨 마지막에 있었다면 영어의 동사는요, 주어 바로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서문은요. 자, 그런데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이나 동사가 몇 개라고 그랬냐면 2개라고 그랬어요. 뭐하고?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 하나, 그 다음에 그 조동사의 도움을 받는 본동사가 동사가 2개예요. 그죠? 동사가 2개야. 그러면은 이 동사를 2개 중에 어떤 거를 먼저 써야 될지를 정해야 되죠. 자, 그것도 앞에서 가르쳐 드렸죠. 자, 누가 앞에 온다 그랬나요? 조동사가 앞에 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조동사가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는 것 남아있는 동사죠. 뭐 본동사 붙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나머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이 영어 어순을 참고로 해서요. 아래 문장들을 작문하는 연습을 하실 건데, 자, 요 작문을 하기 전에요. 하나 알고 들어가셔야 될 게 있어요. 자, 뭐를 알고 들어가셔야 되냐면요. 여기 나머지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나머지를 복습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우리 앞에 강의에서 나머지에 대한 얘기 했었는데 기억하고 계시나요? 자, 이 나머지는요. 다시 세분을 하면 2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하나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필수 성분,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성분이라고 그랬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액세서리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억하시고 계셔요? 자, 필수 성분은 다시 종류가 2가지가 있었어요. 뭐 끝이 을이 붙거나 르이 붙거나 에게가 붙는 목적어가 있었고요. 을, 에게가 붙는 목적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말고 그 외에 해당하는 보어가 있었어요. 자, 우리 이 보어에 해당하는 필수 성분은 비동사 하면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입니다. 비동사가 입니다, 니다라고 해석이 될 때 그 앞에 붙는 명사들이나 형용사들 있죠. 학생입니다, 의사입니다라든가 배고픕니다, 키가 큽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앞에 입니다나 니다 앞에 붙는 명사나 형용사들을 보어다라고 그랬어요. 얘들을 필수 성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을 작문하다 보면은요. 을에게가 붙는 이 필수 성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걔들이 보이면은요, 걔들이 먼저예요. 순서가 먼저예요. 나머지 중에서도요. 그 다음에 액세서리를 배열을 하시면 돼요. 액세서리는 앞에서 공부했죠, 그죠? 우리 장소, 방법, 시간의 순서로 쓰죠. 장방, 시의 순서로 쓰는 거 아시죠? 자,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장방, 시보다 더 중요한 거 뭐 있었어요? 전치사가 한 80% 액세서리에 붙어 있는데 전치사를 먼저 써야 된다는 거. 자, 그거를 더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요. 조동사 긍정평서문의 영어 어순은요. 제1번 주어, 2번 조동사, 3번 본동사, 4번 나머지의 어순으로 갈 건데 이 나머지는요. 다시 필수 성분과 액세서리 2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 필수 성분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액세서리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필수 성분과 액세서리가 2개 다 동시에 다 나오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잘 구분하셔가지고 배열하셔야 됩니다. 필수 성분은 을에게가 붙는 목적어가 있고요. 그 외에 해당하는 보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을에게가 나오든 그 외에 보어가 나오든 필수 성분이라고 판단이 되면 걔를 먼저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 중에서요. 그 다음에 액세서리, 장소, 방법, 시간을 나타내는 액세서리는 필수 성분 뒤에 놓으시고요. 장방시 순서로 배열하시고 배열하실 때 더 중요한 거는 뭐다 했어요? 전치사를 먼저 써야 된다라는 거. 자, 요거 꼭 기억하시고 영어 순으로 배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1, 2, 3, 4, 5, 6번 6가지의 예문을 드려놨는데 하나를 예를 들어서 풀이를 해 드릴게요. 봅시다. 뭐 쉬운 거보다 어려운 거를 예를 들어서 풀어드려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편하시겠죠? 어떤 게 제일 어려울까요? 자, 6번을 한번 해봅시다. 6번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6번 한번 봅시다. 자, 영어 작문을 하려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토막 치기. 그죠? 토막을 치는 이유는
우리가 주어를 찾아야 되고요. 동사를 찾아야 되고요. 자, 동사도 지금 우리가 이제 조동사 긍정평서문을 공부하기 때문에 조동사는 어느 부분이고 본동사는 어느 부분이고 하는 것도 갈라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성분이 있느냐, 나머지가 액세서리가 있느냐 이런 거 구분하기 위해서 토막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번 문장을 한번 토막을 쳐보도록 합시다. 자, 6번 그 남자가 당신의 영어책을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이 문장은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자, 차례를 지켜서, 순서를 지켜서 영어를 달게 되면은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길어 보이는 문장 영어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제일 첫 번째 토막은 어디? 주어 뒤에서 쳐야 되겠죠? 주어는 얻는 이가가 붙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가 붙는 말이 있어요. 그럼 토막 치고 주어. 됐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이제 동사를 찾아야 돼요. 자, 여기에 동사는 조동사가 있고요. 본동사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 본동사라는 것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조동사라는 것은 그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 도와주는 표현들이 어떤 표현들이 있어요? 것이다, 수 있다, 도 좋다, 도 된다. 그 다음에 일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뭐뭐면 틀림없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간 것이 조동사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말의 동사는 문장 맨 뒤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뒷부분을 한번 가봅시다. 뒷부분을 쭉 가보니까 움직임, 본동사에 해당 움직임을 나타내는 부분이 하나 있네요. 가지고 있다. 그죠? 이게 보이죠?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조동사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임에 틀림없다라는 부분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잘라서 이 전체가 이제 동사 부분인데요. 동사 부분도 갈라볼 거예요. 자, 왜? 조동사인지 본동사인지를 나눠놔야 되니까 우리가 순서대로 쓰기 위해서는. 자, 보니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본동사가 되겠죠. 본동사. 그 다음에 임에 틀림없다라는 부분이 조동사가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자, 우리말의 동사는 맨 뒤에 있다라는 거는 그 전부터 제가 설명드려서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조동사가 들어간 동사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본동사가 앞에 있고 조동사가 뒤에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동사를 찾아서 이렇게 토막을 쳤을 때 앞부분이 본동사고요. 뒤에 부분이 조동사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토막을 쳐서 배열하실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토막 치고, 요거 하나 남았네요. 당신의 영어책을. 자, 이번에 보니까 을 붙었는 말이 있죠? 자, 을이 붙었는 말은 나머지 중에서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냐면 필수 성분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필수 성분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영어 어순으로 한번 배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주어 쓰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자, 그러면 그 남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뭐 쓰라고 그랬냐면 조동사 쓰라고 그랬어요. 조동사가 임에 틀림없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임에 틀림없다. 자, 그 다음에 본동사 쓰라고 그랬어요. 그죠? 본동사. 가지고 있다. 원형으로 씁니다. 다로 끝나게끔 가지고 있다. 됐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필수 성분 하나 남아있어요. 그럼 나머지 다시 쓰시면 돼요. 당신의 영어 책을. 이렇게 영어 순으로 배열하실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영어 다시면 돼요. 자, 그 남자가 인칭대명사죠. 그 남자가 영어로 뭐랍니까? he라 그러죠? he. 됐어요. 첫 글자 대명사 쓰시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요. 임에 틀림없다. 자, 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그 조동사 편에서 임에 틀림없다를 뭘로 배웠어요? must로 가르쳐 드렸죠. 자, must는 첫 번째 뜻은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나타내지만 두 번째 뜻으로는 임에 틀림없다라는 강한 추측을 긍정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must. 자, 가지고 있다는 뭐예요? have죠. 우리가 have 가지고 있다. have. 그 다음에 당신의는요. your. 영어책은 뭐예요? 영어는 뭐예요? English죠. English. 영어. 그 다음에 책은 book. 됐죠? 자, 덜 끝났어요. 그죠? 제가 장문하고 마지막에 하라는 거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셀 수 있는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자, 영어책 셀 수 있어요. 한 권, 두 권 셀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앞에 보니까 의 붙었는 말이 있네요. 그죠? 이렇게. 따라서 여기에는 other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 남자 끝났어요. 그래서
자, 더 이상 넣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당신의 영어책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라는 표현은요, 영어로 하면 He must have your English book. He must have your English book. 요렇게 장문이 되겠네요. 하시겠죠? 자, 이 토막 치는 거에서 이제 조동사에 들어가게 되면 필수 성분하고 액세서리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토막 치는 거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토막을 쳐 드릴게요. 자, 토막을 쳐 드리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요, 이름을 다셔야 돼요. 주어인지 조동사인지 본동사인지 아니면 필수 성분인지 악살인지 토막을 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름을 다셔야 됩니다. 토막은 제가 쳐드릴 테니까 이름은 여러분 스스로 다시고 그런 다음에 이 영어 어순에 맞춰서요. 이 영어 어순에 맞춰서 배열을 하셔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토막 쳐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1번 나는 내일 서울로 갈 것입니다는 여기 자, 여기 요렇게 쳐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남동생은 영어를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자, 요렇게 토막을 쳐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신은 이 사과를 먹어도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토막을 쳐드릴게요. 자, 다음 4번. 당신의 친구가 내일 당신의 집으로 올지도 모릅니다. 자, 요렇게 토막을 쳐드릴 거예요. 이름 다 다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밑에 했던 것처럼 주어인지 필수 성분인지 액세서리인지 그 다음에 본동사인지 조동사인지 이렇게 이름 다 다셔야 돼요. 그래야 영어 순으로 배열하실 때 여러분이 수월합니다. 토막은 제가 쳐드리는 대신에 이름은 여러분들이 다십니다. 자, 이름 다실 때 액세서리라고 이름이 달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액세서리라고. 그러면 전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를 확인을 하셔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나는 지금 나의 방을 청소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자, 요렇게 토막을 쳐 드릴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다? 이름을 단다. 일단 토막 밑에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액세서리, 필수 성분은 상관없습니다. 필수 성분의 을에게 해당하는 말은 없어요. 그냥 그것만 쓰시면 돼요. 액세서리라고 판단이 되시는 거에는 반드시 전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신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액세서리도 종류가 장소, 방법, 시간 3가지나 있었죠. 혹시나 액세서리가 2개 이상이 들어간 부분이 있다면 시간인지 장소인지 방법인지도 표시를 하세요. 그래야 순서를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말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제대로 배열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집에서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